안녕하세요. 우리 신현 초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즐거운 만남을 하고 온 웹툰 작가 이규찬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답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질문 답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좀 더 해결해 드리면서 못다 해드렸던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에 대해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캐릭터, 일러스트, 웹툰 그리기 앱입니다. 굉장히 좋은 앱이라 혹시 아이패드가 있으신 친구들은 꼭 설치하셔서 써보시면 좋겠다 추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님은 웹툰을 그릴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뭘 하면서 얻으십니까? 네, 저는 웹툰의 내용이 거의 이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웹툰은 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인 집과 또 가족과 함께 뭐 여행을 떠났더라든지 이런 곳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이 무수히 재미있는 많은 상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상상의 이전에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자세히 또 가까이 들여다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와 가까운 곳에서 한번 멋진 소재, 또 좋은 이야기거리를 꼭 찾아보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맨스 소설이나 웹툰을 그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지, 또 언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또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봄으로 해서 또 멋진 로맨스, 부모님의 로맨스를 멋진 웹툰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가까운 곳에서 주제를 찾으면 정말 좋은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또 나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족에 대한 만화를 많이 그리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미소녀를 그려서 미소녀와 또 미소년이 서로 연애도 하고 알콩달콩 이런 어떤 로맨스를 좀 그리고 싶었는데요. 30대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로맨스적 상상을 했는데 이제 40대가 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이제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로맨스보다는 우리 가족의 어떤 일상과 삶에 더 많은 어떤 감동, 감명, 또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규찬 작가님은 혹시 어떤 계기로 작가를 하시게 됐나요? 그림도 너무 잘 그리시고 스토리가 재밌어요. 최고예요. 네, 제가 작가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만화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난 어른이 돼서 만화를 그리며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저희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이렇게까지 많은 대우를 받는 직업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만화, 웹툰 또 이런 요즘 컨텐츠, 문화적인 것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아껴 주시다 보니까 저희 직업이 어린이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희망 직업 무려 10손가락에 8번째 8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께서도 어떤 계기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인 진로를 꼭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아무것도 정말 경험하거나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 사람은 되지 말자. 대신에 무언가를 자꾸 해보고 또 친구가 한다고 하면 따라가서 해보고 또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주저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학교와 집이라는 어떤 공간을 벗어나서 그 외의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많은 거리와 또 어떤 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인터넷에다가 우리 동네 도서관만 쳐도 도서관에서 하는 수많은 어떤 행사 또 만남 어떤 창작 체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무료이고 또 굉장히 좋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과 소통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하는 공부 이상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물을 표현할 때 대부분은 그저 웃는 아니면 편안한 인상에 미소 짓는 모습을 많이 그리지만 정말 웹툰이나 이런 걸 그리게 되면 익살스러운 표정,
또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 또 슬픔이라든지 고통, 어떤 충격받은 표정들을 아주 많이 그려야 됩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그림체로 그릴 때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내 그림이 수준이 있다라고 하면 표정을 조금만 바꿔도 왠지 그림이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다양한 어떤 인물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스케치하는 연습을 좀 가져보면 좋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반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루에 단 5분, 10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정이 관심이 있다면 표정에 관한 스케치를,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의 인체에 관심이 있다면 인체에 관한 스케치를 좀 해보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무수히 인터넷에 많고요. 또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도 굉장히 많은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만 먹는다면 시작할 수가 있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아시죠? 얼마든지 중간에 그만두어도 좋으니까요. 일단 시작해보는 그런 어린이가 되시면 좋겠네요. 사람의 인체는 어떻게 그려야 하나요? 네, 사람의 인체는 어렵습니다. 인체 중에 가장 어려운 건 몸이 아니고요. 얼굴과 몸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상하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얼굴은 굉장히 잘 그렸는데 몸은 너무 유아틱하다든지, 아니면 얼굴은 개구장인데 몸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 좋은 인체라고 하는 건 잘 그려진 인체가 아니라 그 캐릭터의 얼굴과 성격에 잘 맞는 인체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자주 그리고 잘 그리는 자신만의 어떤 자켓, 나만의 자작 캐릭터의 얼굴에 적합한 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림체가 내 그림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내 그림체를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자꾸만 내가 내 그림이 아닌 남의 그림 같은 걸 그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림보다 그림체가 들어있지 않은 사진이라든지 또 뭐 영화 속의 어떤 인물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속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직접 관찰하거나 촬영을 해서 그걸 재료로 만화를 그려보시면, 캐릭터를 그려보시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언제부터 작가의 생활을 했나요? 네, 제가 사실 뭐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작가인 건 아니었잖아요. 관련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지만 진짜 작가가 된 건 이제 어느 모 신문사에서 이제 만평과 만화 같은 것들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공식적으로 돈을 벌게 됐고, 또 제 이름이 신문사에 만평 작가 누구, 만화 작가 누구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식적인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웹툰 작가라고 해서 꼭 처음에 웹툰으로 데뷔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어떤 뭐 잡지라든지 신문, 또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어떤 코너에 내가 만화를 공식적으로 올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돈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작가로 데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혹시 꿈이 웹툰 작가라면 처음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만화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 어떤 자신만의 공간이나 혹은 꼭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공간, 뭐 종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캔버스 같은 곳에다가 표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꼭 인터넷에도 만화를 올려서 사람들과 그 링크를 가지고 공유 공감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네이버 도전 만화라든지 각종 이제 만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내 작품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볼 수도 있겠죠. 해보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또 막상 해보시면 이걸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 자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오히려 겪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할수록 더 훌륭하고 멋진 작가로 성장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다음 질문은 왜 작가가 되셨나요? 아마도 제가 왜 웹툰 작가가 됐냐는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웹툰 작가가 될 마음은 없었고요. 원래는 책을 만드는 만화 작가나 혹은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걸 만드는 만화 감독, 이런 것들이 되고 싶었는데요. 저희 시대는 애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게 웹툰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친구들이나 또 주변에 많은 작가님들 자연스럽게 다 인터넷에 만화를 올리게 됐고, 저 또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웹툰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어른이 됐을 때 과연 웹툰이라는 게 존재할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모습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희망하는 직업,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앞으로 지금과 똑같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잘 그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보다는 실제 어떤 사진이나 또 모델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시면 인체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잘 그릴 수 있고요. 웹툰 한 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당연히 웹툰 한 개를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들겠죠. 근데 웹툰은 대부분 마감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라는 건 거의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인데, 만약 수요일 날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날 화요일까지 만화를 완성해야 됩니다. 요즘은 만화의 컷수가 보통 70칸에서 많게는 100칸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7일 동안 웹툰을 만들어야 한다면 하루에 7컷 이상의 만화를 그려야 합니다. 뭐 그림체가 단순하다면 7컷 그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굉장히 좋은 그림에 좋은 스토리를 갖고 연재한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어쩌면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서 도와주시는 작가님들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너무 멋진 작품, 너무 훌륭한 스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연재하기보다는 좀 가볍고 또 재미있고 편안한 것들로 시작을 하고, 이게 하면서 이렇게 점차 차츰차츰 그 어떤 레벨을 올려가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러스트 하는 거 힘드나요? 저희 웹툰에 비해서 일러스트는 상당히 치열하고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나 이제 만화 일러스트 쪽, 만화 캐릭터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쪽은 정말 독창적인 그림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더 힘듭니다. 대부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학생들이 그리는 그림들은 일본 만화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죠. 뭐 진짜 간혹 뭐 디즈니나 유럽의 스타일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봤지만, 우리 옆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정말 말을 안 하면 일본 사람이 그렸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그림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친구들의 칭찬, 또 어떤 선망,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의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작가가 됐을 때는 너무나 그런 비슷한 그림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제 좀 일본 만화의 그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다 하더라도 차츰 이제 앞으로 성인이 되면서 자신만의 그림체를 발굴해가지고 키워나가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웹툰 작가를 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했던 핵심이었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와 좋은 스토리, 좋은 그림보다 좀 더 쉽게 공감 갈 수 있고 좀 더 무해하면서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림들로 시작해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막 나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손들어봐 해가지고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먼저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칭찬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려는 이 마음, 또 너무 고차원적인 수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마음속으로는 꿈에 한 걸음 다한 것 같겠지만, 우리나라 웹툰의 현실을 돌아봤을 때 작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그런 작품이 많이 연재되고 있고, 또 그런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작품, 또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마땅히 연재해 줄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좀 개성 있는 그림이며 또 좀 일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자리가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처음에 웹툰 작가로 데뷔해 보시면서 나의 어떤 꿈도 키워보시고, 또 나의 어떤 이야기도 한번 편안하게 그려보면서 실력도 좀 향상해보고 앞으로 어떤 작품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이런 준비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림 그릴 때 무슨 앱을 쓰세요? 저는 보통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작가님들은 클립 스튜디오라든지 또 다른 이런 그림 그리는 앱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또 뭐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크레이트 같은 앱, 또 갤럭시 탭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클립 스튜디오나 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료 앱인 이비스 페인트 같은 것들, 메디방 이런 것도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구 때문에 웹툰을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결정될 정도로 그 타블렛과 앱이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장비나 앱보다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그릴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으로는 왜 활동을 안 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이트 네이버와 카카오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장르적 특성도 있고요. 대상이 주로 20대에서 10대 중반에서 한 30대까지의 사람들이 보게끔 만든 웹툰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웹툰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 어떤 곳은 좀 어린이들을 위한, 또 어떤 곳은 좀 40대, 또 어떤 곳은 노인분들을 위한 웹툰을 주류로 올려놓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가족 만화는 사실은 청소년이나 또 한 20, 30대의 젊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좀 좋아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에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연령대하고는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그런 곳에 연재를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에 연재를 해서 제 만화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또 열심히 마감도 하고. 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만화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고, 또 특별히 강연 활동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제가 공식적인 어떤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연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강연이라든지 또 학생들과 어떤 소통하는 이런 만남의 횟수를 굉장히 많이 줄여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좀 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혹시 너무 강의가 없으면 혹시 좀 좋은 작품들을 그런 사이트에 연재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사이트에서 연재해 주는 거 절대 아니지만요. 표정이나 명암의 표현은 어떻게 하시나요? 작가님 만화 참 재미있어요. 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보다는 다양한 사람의 어떤 표정 자료집이나 또 그런 표정을 갖고 만든 그림 자료집이 있거든요.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 웹툰 속에 주인공의 표정 같은 걸 가끔 스케치해 보면서 얼굴 표정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표정은 하나의 표정이 아니라 복합적인 표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웃지만 그냥 열정적으로 웃는다든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지만 슬프게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한맺히게 운다든지, 이렇게 그런 어떤 감정의 어떤 강도도 있고, 강도도 다르고, 또 그 감정에 따라서 표현되는 얼굴의 어떤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때 대학교 때 노트를 사서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수천 개 그려놓고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얼굴 표정을 그려보려고 막 연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만화에 비해서 한국 웹툰들은 되게 명암이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삼희 작가님의 연애혁명이라는 만화에 보면 아예 명암 자체를 표현 안 하고요. 또 대부분의 명암들이 보면은 이렇게 좀 디테일한 일러스트적 명암이 아니라 그냥 정말 간단한 그림자 정도의 처리만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확인해 보고 싶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웹툰에 들어가서 한번 명암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웹툰은 생각보다 그 명암에 굉장히 중점을 두지 않고요. 전체적인 스케치와 컬러감, 또 전개되는 어떤 방식, 연출, 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어떤 진행,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명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규찬 작가님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하는 글도 써주셨네요. 옛날 꿈은 뭐였어요? 네, 친구들과 만나면서 저 원래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죠? 근데 과학자는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이 직업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제대로 된 연구, 또 제대로 된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을 저는 좀 다른 의미로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 정말 끊임없이 탐구하고 재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데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맨날 정말 띵깡띵깡 놀기만 하고 그랬었어 가지고 여러분께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한 말씀 드린다면, 여러분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절대 멈추시면 안 되고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하나의 꿈이 아니라 다양한 꿈 목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직업의 범위도 넓어졌죠. 또 세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또 옛날에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됐는데, 요즘은 내가 스스로 일거리를 창조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꿈을 정말 여러분이 스스로가 멋있게 다시 디자인해서 멋진 한번 이름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웹툰 작가지만 미래의 웹툰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AI라든지 인공지능과 결합돼서 이제는 굉장히 고생해서 그리는 어떤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작가가 원하는 대로 AI가 만들어주는 그런 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툰? 나의 직업은 AI 툰 작가. 약간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제 만화를 AI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제 만화의 줄거리를 AI한테 이렇게 적어줘서 AI가 직접 만화 그리고 제가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만화를 그린다면 더 알차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빠르고 또 재미있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꼭 해볼 거예요. 작가님은 상상력이 참 풍부하시네요. 어른이 되면 상상력이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걸 동심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하는 어린이의 마음, 이걸 동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심이 어른이 되면서 사라지는데, 저는 아직 동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작가님 되게 순수하세요, 작가님 되게 동심이 있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데, 어쩔 때는 되게 좋게 들리고 어쩔 때는 되게 제가 좀 어리숙한가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순수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순수하고 좋은 창작물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은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상상하는 건데, 잘못하면 치질에 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책을 통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니나 아니면 웹툰을 봤을 때는 상상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책을 읽게 되면, 아니면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게 되죠. 그것이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의 모습도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도 상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독서, 그리고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 여러분 이젠 포기하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짜릿하고 즐거운 일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너무 지루하고 힘든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세 개는 답을 해드렸어요. 그림 그리기 싫을 땐 어떻게 하세요? 마감에 시달리지 않을 때는, 그림 그리기 싫을 땐 그냥 안 그리고 놀아요. 그러다 또 필 받으면 그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한번 게을러지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좋은 이야기들이 생각나면 빨리 그림으로 그리고 싶고, 또 뭔가 감동적인 영화나 또 책 같은 걸 보게 되면 이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림 그리기 싫을 때 안 그리지만, 대부분의 웹툰 작가님들은 그리기 싫어도 마감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웹툰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휴식이고, 또 잠이고요, 또 건강이고요. 예, 또 그 건강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해야 또 계약도 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작품도 열심히 연재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나의 건강을 지킬 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과의 좋은 만남 제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간직해 주십시오. 또 우리 친구들 제 연락처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또 이렇게 하나 남겨드리니까
언제든지 앞으로 궁금한 점, 또 하고 싶은 말 이런 거 있으시면 뭐 문자나 카톡 주시면 좋겠고요.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들을 쉽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좋은 고민을 들어드리고 또 상담해드리는 사람도 돼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좋은 마음 친구도 돼줄 수 있으니까 항상 저를 기억해 주시고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저를 찾아주십시오. 하늘이 아주 푸르르거든요. 저 푸르른 하늘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푸르른 얼굴이 생각납니다. 여름방학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신년초 친구들 모두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